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형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앉아 가만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세기를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오래 숨을 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별을 겪고 시대의 격변을 몸으로 받아내며 인간의 욕망과 후회가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고 또 세우는지를 곁에서 지켜본 목격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50대, 60대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깎아내며 달려온 그 손에 무엇이 남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에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소중한 가치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후의 보루로서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행복이 자식의 성공이나 건강에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목격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젊은 시절 그토록 당당했던 선비 같던 이가 혹은 인자했던 어머니가 노년에 이르러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자식 눈치를 보며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젊은 날의 돈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의 돈은 기회이고 도전이지만 50대 이후의 돈은 나의 인격이자 독립이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마치 제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유언처럼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노후 자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3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져 지갑을 여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쌓아올린 공든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혹은 조금만 투자하면은 노후가 더 풍족해질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쳐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가난은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설령 그 타인이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자립을 잃은 부모는 결국 심리적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가을은 생각보다 길고 겨울은 예상보다 혹독합니다. 50세의 은퇴를 고민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내야 할 50년의 세월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긴 시간을 부탁하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베푸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고 겪은 그 뼈아픈 진실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일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식은 단순한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요. 나의 분신이자 내 삶의 연장선이며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존재라고 믿으며 평생을 뒷바라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가장 안타깝게 지켜본 모습은 자식을 향한 그 지독하고 숭고한 사랑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는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절대 노후 자금을 꺼내서는 안 되는 순간은 바로 자식이 사업 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손을 벌릴 때입니다. 교수님,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부모가 모른 척합니까?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단호해져야 할 때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그 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사회의 거센 풍파를 견디며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자식의 사업 미천으로 혹은 더 넓은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자식의 불확실한 운명에 올인하는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업은 본래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자식의 사업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지만 60대, 70대 여러분에게는 다시 돈을 모을 시간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가족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평생을 쌓아온 부모로서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공직에 계시며 모은 퇴직금을 아들의 벤처 사업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을 믿었고 그 성공이 곧 가문의 영광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사업은 3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는 줄 아십니까? 명절마다 자식 눈치를 보며 용돈 몇 푼에 가슴을 졸이는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형석 형님, 차라리 그때 모진 부모 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결핍을 경험하고 그 결핍을 이겨낼 힘을 기르도록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부족함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공부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 탕화가 됩니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심리적 언덕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자식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안이자 자부심이 됩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당하게 늙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충고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대박을 위한 반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깊어진다고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은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50대를 지나 60대에 접어들면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씩 은퇴를 하고 누구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땅값이 올라 노후 걱정이 없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대로 있다가는 내 노후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절대 노후 자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순간은 바로 뒤늦은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고 싶을 때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하던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투자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위험한 배당주나 가상화폐 혹은 지인이 권하는 검증되지 않은 기획부동산에 수억 원의 퇴직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노후에 대한
공포가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노년의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수만 배 더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투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머리카락이 희끗해진 우리에게는 다음 기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곧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저는 종종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낮은데 가만히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돈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돈 전체를 잃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노년의 자산 관리에서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바로 수익률에 대한 탐욕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지인의 권유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동생이 형님 저만 믿으세요. 이건 확실한 정보입니다라고 속삭일 때 우리의 외로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돈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 나만 이 기회를 놓쳐 바보가 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노년에 들려오는 확실한 정보의 99%는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갉아먹는 독사가와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기력이 쇠해가는 노년에 복잡한 그래프를 보고 밤잠을 설치며 시황을 확인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그것은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회귀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노후의 풍요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소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에서 옵니다. 큰 돈을 벌어 비단 옷을 입는 것보다 구멍나지 않은 깨끗한 면 옷 한 벌을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사 입을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조급함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변하게 하고 눈빛을 불안하게 만들 때 가만히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가? 욕심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용기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은 도박판의 칩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고귀한 생명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들 하지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참으로 민감합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은퇴 후에 찾아오는 사회적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장님,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던 이가 갑자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세 번째로 절대 노후 자금을 꺼내서는 안 되는 순간은 바로 남부럽지 않게 보이고 싶은 허영심과 체면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사회적 체면 유지비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해 쓰는 돈만큼 허망한 것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비싼 외제차를 사거나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 골프 비용을 선뜻 내며 호기를 부리는 분들을 봅니다. 혹은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먼 친척의 경조사에 과한 부조금을 내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들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내면이 비어갈수록 외면을 화려하게 치장해서라도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나 아직 이만큼 여유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썼을 때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것은 통장이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노후 자금이 한낱 박수 소리 몇 번과 맞바뀌어 사라졌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기고 보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해 보이려 애쓰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는 벌벌 떠는 삶이 과연 품격 있는 삶일까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과시적 소비입니다. 값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장신구로 노년의 주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정한 옷차림과 깊이 있는 언어,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온화한 미소에서 나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의 뒷모습이 비싼 옷을 입고 유흥가에서 돈을 뿌리는 노인의 앞모습보다 훨씬 더 빛나는 법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을 사고 밥을 사는 행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럴 돈이 있다면 차라리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식단을 짜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할 때도 진정한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품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검소하지만 기품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최소화하고 나를 가꾸고 내 노후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엄격해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험한 세상을 다 건너온 어른이 가져야 할 마지막 절제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의 독립, 무리한 투자, 그리고 허영이라는 세 가지 유혹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노후 자금을 지켜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돈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돈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품격 있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이와 펜과 같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돈을 지키는 행위, 그 너머에 있는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굶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내 신념과 가치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많은 인맥을 쌓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절입니다. 이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불안입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고전 문학을 읽고 어떻게 이웃의 아픔을 돌보며 어떻게 죽음을 담담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돈만 바라는 인맥을 정리하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 붙들고 있던 낡은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공부와 봉사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마음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돈 대신 지혜롭게 늙어가는 부모의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노년을 보냈는지, 어떤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내가 지킨 그 소중한 돈이 어떻게 내 노후의 평화를 지켜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돈은 물려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삶의 태도는 물려주면 등불이 됩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편안한 의자에 앉아 감상할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길 위에서 방황하며 바라볼 것인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순간에 단호하게 지갑을 닫으십시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자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단단한 경제적 자립과 깊은 내면의 철학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빛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또 행복하십시오.